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솔솔 부는 봄바람 함께 맞아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시낭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잔디밭엔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요. 시냇물은 졸졸졸. 죄송합니다. 노래하며 흐르네. 혹시 이 노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제가 좀 감이 없어서 혹시 제가 엉뚱한 거 했으면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사실 어느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겨울이 너무 길어요. 봄이 이제 오려나 봐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분께 영감을 받아서 솔솔 부는 봄바람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참. 댓글들을 보니까 마이너스 70%에서 이제 겨우 마이너스 50%. 야, 이제 뭐 마이너스 30%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뭐 빨간 장대 양봉만 들어왔지 수익은 아직 멀었어요. 이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 사실 지금 뭐 몇 프로 마이너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47,551달러. 지금 시간은 3월 29일 오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제 볼륨이 없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에 비해서 볼륨이 그렇게 오늘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제는 주말이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다 열고 기관들이 지금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피보나치 되돌림 단기적인 거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찍고 쭉 밉니다. 그러면 여기 피보나치 786 라인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618 라인에서 저항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데 와 있는데 이동평균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이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장,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주식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은 경우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에 맞춰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뚫어내야 되는데 뭐 단기간에 바로 뚫을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저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지지를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요. 45,000달러 정도 되죠. 하지만 여기만 뚫어낸다면 그 다음 52,000달러에서 53,000달러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인별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vecoinwatch.com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현재 47,600달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동안에 10.94% 상승, 30일 동안에 22.85% 상승. 하지만 지난 90일 동안은 거의 뭐 이제 왔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0.67%, 0.66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만회를 한 거죠. 다행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3,400달러 좋습니다. 지금 지난 7일 동안 12.55%, 30일 동안 25.18%.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높진 않죠. BNB도 0.18%긴 하지만 일주일 동안 7.08% 상승. 자, XRP 오늘 1.5지만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여기가 지난 7일 동안의 미니 그래프입니다. 미니 차트. 그동안 좀 부진했다가 어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XRP. 에이다 1달러 22센트. 지난 일주일 동안만 29.43%가 올랐습니다. 에이다. 루나가 오늘도 상승을 합니다. 루나는 9.83%, 105달러, 100달러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7일 동안에 12% 상승. 루나는 다른 코인들 올라갈 때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제부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지난 30일 동안은 42% 상승. 루나 대단합니다.
솔라나가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는데 100달러 넘어서서 지금 110달러까지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21%가 상승을 했고 아발란체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4달러. 지난 이틀 동안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폴카닷도 22달러 64센트. 오늘은 좀 떨어졌지만 15% 일주일 동안 올랐습니다. 어제 그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도지코인도 아까는 15센트까지 올라갔는데 14.6센트. 오늘은 살짝 내리긴 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거의 20% 상승. 도지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쉬바 코인이 어제 무지막지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살짝 내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15.76% 상승. 매틱도 1달러 70센트. 매틱 좋은 뉴스들이 요즘 많은데 크로노스 크립토닷컴이죠 이게. 크로노스로 바뀌었는데 49센트. 어제 그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7.43% 상승 잘하고 있습니다. 라이코인도 일주일 동안 괜찮고요. 니오 프로토콜도 23.73%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체인링크는 지난 일주일은 살짝 아쉽긴 한데 30일 동안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유니스왑 일주일 동안 12.47 30일 동안 26.49% 상승. 코스모스 아톰은 약간은 부진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90일 동안 초록색에 있는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아톰은 15.39%가 상승입니다. 지난 90일 동안도 굉장히 잘하고 있죠. FTX 코인이 급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90일 동안 30% 상승. 지난 일주일은 뭐 그저 그렇지만 계속해서 상승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캐시 이 정도면 뭐 괜찮고 비트코인 캐시도 이더리움 클래식이 와 난리가 났었죠. 지난 7일은 11%지만 지난 30일 70% 상승. 와, 이더리움 클래식은 그동안 좀 찬밥이었는데 이더리움이 이번에 지분 증명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날짜 발표되면서 막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쪽으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굴자들이 많이 이사를 가겠죠. 그래서 지분 증명으로 이더리움이 전환할 때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가서 잘 맞춰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랜드도 이 정도면 괜찮고 마나, 디센트럴랜드 올해는 살짝 부진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다시 조금 올라선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자, 스텔라 루멘도 지난 30일 동안은 26.47%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소 코인 OKB 좋고요. 이거는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거고 엑스인피니티도 7일 동안에 31% 상승. 이야, 굉장히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급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엑스인피니티 좋은 뉴스들이 많습니다. 트론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비체인이 41% 상승. 지난 일주일 동안 30일 동안 58% 상승. 비체인이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는데 요즘 파트너십 얘기가 있죠. 누구죠? 팀 드레이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드레이크 유니버시티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에게 트레이닝도 해주고 그런 웹3 포이너 관련 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체인은 그래도 이제는 좀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ICP 인터넷 컴퓨터 급상승 요즘 하고 있죠. 28% 상승. 잘하고 있습니다. 파일코인 이게 사실은 MVP죠. 지난 일주일만 보자면 43%. 파일코인도 파트너십 소식이 있죠. 플로우 블록체인이랑 파트너십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급상승. 대단합니다. 43%. 웨이브는 제가 소식이 없고 대단합니다. 294%? 이거 뭐죠 이거? 잘 모릅니다. 제가 이거는. 엘론드도 지난 30일 동안 44%. 샌드박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모네로도 44%. 대단합니다. 에이프코인은 뭐 요즘 너무나 지금 뜨거운 코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좀 조심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세타코인 지난 30일 동안 42.59%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팬텀이 사실은 지금 좀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좀 만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TVL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코인
지난번에 제가 디파이 라마 보여드렸죠. TVL이 상당히 높습니다. 팬텀이. 헤데라도 괜찮고 테조스도 뭐 기본은 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클레이는 살짝 아쉽죠. 어제 좀 만회를 했고 이오스가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죠. 와, 지난 30일 동안에 35.65%. 이오스 관련 뉴스들이 요즘 계속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제가 이건 좀 찾아보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힐리엄은 조금 아쉽네요. 지캐시, 오늘은 살짝 떨어졌지만 우와, 지난 30일 동안 89% 상승. 요즘 이런 익명성 코인들이 굉장히 급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너무 눌려 있었던 감이 있죠. 플로우 블록체인 30일 동안 30% 상승.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이거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다. 롱 스퀴즈나 쇼 스퀴즈가 나오면서 이 리셋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당연히 쇼 스퀴즈가 나왔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록 색깔이 롱이 청산이 된 거고요. 빨간 색깔은 숏이 청산이 된 겁니다. 여기 마지막 막대기들 보이시죠? 지난 이틀 동안 244 밀리언 달러 그리고 313 밀리언 달러의 숏이 청산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550 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죠. 청산을 당했고, 하지만 롱도 청산을 당했습니다. 롱이 179.9 밀리언 달러 그리고 62, 한 240 밀리언 달러 정도 롱도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 레버리지, 이 고수들은 괜찮지만 초보들은 이 레버리지 쳐다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기회를 앗아가 버리는 정말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지난주 기관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요? 이 마지막 막대기가 지난주인데, 이야, 이게 뭔가요? 기관들이 그 전전주에는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이건 굉장히 큰 양의 매도인데, 이때가 암호화폐 행정명령 뉴스 나올 때 기관들이 놀래서 약간 움츠려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또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거 뭐 거의 몇 달 만에 올해 들어서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기관들이 이제 신호 받았다 뭐 이런 건가요? 야, 기관들 잘했는데요. 자, 어떤 코인에 했을까요? 비트코인에 97.8 밀리언 달러 투자가 되었고, 이더리움에 10.2, 멀티에셋은 마이너스 5.5. 자, 바이낸스는 없고, 솔라나가 87.1. 이야, 솔라나에 어마어마한 양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폴카닷 1.2, 카다노 1.8, 리플 마이너스 1, 그리고 다른 코인들은 0.8. 이렇게 해서 192.5 밀리언 달러가 지난주에 추가로 매수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솔라나의 기관들의 돈이 몰리고 있는데요. 솔라나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솔라나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쌓아 올렸었죠. 우리가 솔라나 언제까지 솔라나 이러면서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그런데 올해 이름이 무색하게 아주 부진했습니다. 솔라나의 벤처 캐피털의 투자 비중이 너무 높은 게 이게 조금 위험 요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 초에 금리에 대한 공포 때문에 월가에서 나스닥 이거 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한테는 뭐 솔라나나 나스닥 주식이나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위험하면 일단 안전자산으로 돌아서면서 몰라 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개발팀의 이 코인이 비중이 많이 쏠려 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안전할 수 있겠죠. 개발팀들은 믿음을 갖고 열심히 개발하면서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솔라나가 벤처 캐피털 이런 투자들이 좀 많은 게 약간의 위험 요소로 아직도 작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라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솔라나 이거 자꾸 다운된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트워크가 불안하다. 그런데 뭐 아무리 빨라도 서비스가 다운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솔라나의 문제라기보다는 솔라나의 공격이
너무 많다. 왜 이렇게 솔라나에만 타겟을 해서 공격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솔라나 이 트랜잭션 수수료가 너무 싸기 때문에 공격에 좀 또 효율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죠. 뭐 수천만 개를 보내도 트랜잭션을 만들어도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조금 더 쉽게 목표를 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솔라나가 다운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제가 해봤는데 초당 100만 개 이상의 패킷이 보내졌습니다. 솔라나가 완전 다운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느려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솔라나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개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으니까 밀리게 되죠. 자꾸 쌓이고 쌓이니까 이거 이제 더 이상은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솔라나 측에서는 이거 다운된 거 아니에요, 이거 억울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거래소에서 솔라나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 서비스가 안 되니까 다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뭐랑 비슷하냐면 어떤 나쁜 놈이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왕창 보냅니다. 100만 개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버가 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스팸을 걸러내는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열어서 보고 이거 스팸이네 하면 스팸 폴더에 집어넣고 이거는 괜찮네 하면 보내주고 이렇게 하나씩 열어서 보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만 개의 이메일을 열어보려면 이거 열어보다가 그냥 다운돼 버리는 겁니다. 스팸을 막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스팸을 보내는 IP 주소를 파악을 해서 이걸 막아버리면 되는 거죠. 접근을 아예 차단,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또 IP 주소를 또 바꿔서 또 보내고 또 바꿔서 이쪽에서 보내고 막 이런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 IP 주소에서 너무 많은 이메일이 들어오면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초당 보낼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한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솔라나가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공격이 들어오면 제한을 하는 겁니다. 초당 한 주소에서 이 정도 이상은 못 들어오게. 이제 그걸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곧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솔라나는 지금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 버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열광을 하고 있지만 베타 버전, 작년 3월에 앞으로 1년 정도는 베타 버전으로 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내놓으면서 거창하게 메인 버전 출시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어느 정도 완성도를 올렸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 정식 버전입니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연습 끝, 이제부터 진짜예요 이러면 아직까지는 뭐 연습이었어? 아직까지 베타였어?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솔라나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솔라나 다시 한번 또 솔라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나 가지고 계신 분들 희망을 버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짝 불어온 봄바람을 느껴보면서 희망을 다시 품어봅니다. 물론 또 꽃샘추위가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꽃샘추위 아시죠? 봄인데 갑자기 추워지는 거, 그걸 이제 꽃샘추위라고 하죠. 그래도 기다리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결국은 따뜻한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솔솔 부는 봄바람을 느껴보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